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사지건을 잘못 쓰면 뇌졸중 위험이 있다. 처음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마사지를 하는 게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도구인데 어떻게 뇌졸중 같은 큰 병과 연결될 수 있나? 고개가 갸우뚱하실 거예요. 사실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50대,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도 마사지건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릎이 뻐근하다든지 어깨가 결린다든지 허리나 종아리가 뭉쳤을 때 병원 가기 전 집에서 간단히 풀어보자 하고 마사지건을 꺼내 들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사지건을 잘못된 부위에 또는 지나치게 강한 세기로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특히나 뇌졸중, 즉 뇌혈관 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 신경과 의사들에 의해 경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위가 위험한지, 왜 뇌졸중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사지건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사지건은 말 그대로 빠른 진동과 충격을 특정 부위에 주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퍼커션 테라피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1분에 수천 번의 강한 자극이 근육과 혈관, 신경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시원하다 느끼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효과를 보게 되죠.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마사지건 사용 후 근육 피로 회복 속도가 일반적인 스트레칭보다 더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육이 있는 부위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혈관, 특히 큰 혈관이 지나는 부위에 강한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목 앞쪽, 즉 경동맥 부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곳은 뇌로 혈액을 보내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마사지건을 세게 대면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작은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그게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신경과 의사협회에서는 실제로 경동맥 마사지 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환자 사례를 보고했는데요. MRI를 찍어보니 혈관이 막혀 소위 말하는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단순히 목 근육을 풀려고 마사지했을 뿐인데 몇 분 만에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히 시니어분들일수록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약해지고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혈관이 훨씬 더 쉽게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이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경동맥에 이미 어느 정도 협착, 즉 좁아진 상태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세게 압박을 가하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건 순식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뭉치면 시원하다 하면서 무심코 마사지건을 가져다 댑니다. 특히 TV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쓰시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40대 여성이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뒤 마사지건으로 목과 어깨 주변을 풀어주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지럽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곧바로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이었고 원인은 경동맥 부위의 혈관 손상과 혈전 발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도 마사지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이렇게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례는 의학 저널 Journal of Stroke and Cerebrovascular Diseases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의사들은 마사지건을 목 앞쪽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집에서 어깨 결림을 풀려고 마사지건을 목 뒤쪽, 귀 밑 근처까지 세게 댔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워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목혈관 일부에 작은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만약 치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각한 마비나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위가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 앞쪽, 특히 경동맥 부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곳은 뇌로 혈액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강한 진동이나 압박을 가하면 혈관 손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둘째, 쇄골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 쇄골 위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다발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잘못 누르면 혈류가 차단되거나 심하면 기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뒤쪽과 사타구니 부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위들 역시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주면 혈관 손상과 혈전 형성 위험이 큽니다. 넷째, 척추뼈 바로 위에 강한 충격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척추혈관은 뇌와 척수로 가는 중요한 통로인데 마사지건의 강한 진동이 혈관 내막을 손상시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의학적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왜 하필 혈관에 충격이 가해지면 뇌졸중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혈관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매우 민감한 조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탄력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찌꺼기, 즉 죽산 경화반이 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주면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 혈액 속을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틀어막아 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충격 자체가 혈관 내막을 손상시켜 피가 엉겨붙는 작은 혈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혈전이 커지거나 이동하면 뇌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마사지건은 단순히 근육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까지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부위에 쓰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시원하다는 그 순간의 느낌 때문에 평생 후회할 수 있는 큰 사고를 겪을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시니어분들은 이미 혈관 건강이 젊을 때 같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죠. 마사지건, 그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마사지건은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부위에 사용하면 충분히 유익한 효과를 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 하는 거죠. 먼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앞뒤 근육입니다. 특히 운동 후 뭉친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을 풀어주면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 연구에서도 허벅지 근육에 마사지건을 사용한 그룹이 단순 스트레칭만 한 그룹보다 통증 완화와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종아리 근육입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걷기 후 뭉친 종아리에 마사지건을 대주면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적절히 사용했을 때 종아리 뭉침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셋째, 엉덩이 근육, 둔근입니다.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부위인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엉덩이 근육이 뭉쳐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둔근을 마사지건으로 풀어주면 허리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도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어깨 윗부분과 승모근 바깥쪽입니다. 다만 목 바로 옆은 피하시고 어깨뼈 바깥쪽 근육에 가볍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너무 오래, 세게는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부위에 1분 이상 쓰지 마라. 마사지건은 짧고 강한 충격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되면 근육과 혈관이 모두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통 30초 1분 정도만 사용하고 다른 부위로 옮겨가며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뼈나 관절에는 대지 마라. 뼈에 직접 진동이 가면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염증이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뼈, 팔꿈치, 척추뼈 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저강도부터 시작해라. 처음부터 강한 단계로 쓰지 말고
가장 약한 세기에서 시작해보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과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저강도 사용이 원칙입니다. 넷째, 식사 직후나 음주 후 사용은 금물. 소화기관 주변 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혈압 변동이 심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에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사용.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혈관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 전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마사지건이 위험할 수 있구나. 하지만 제대로만 쓰면 꽤 유익하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 모든 도구는 사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사지건도 똑같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라면 무조건 세게, 오래가 아니라 짧게, 가볍게, 안전한 부위에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특히 마사지건 사용을 주의해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조심하시거나 가능하다면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주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특히 경동맥이나 목 주변을 건드리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요동치면서 뇌졸중 위험이 배로 증가합니다. 둘째,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장 스텐트를 삽입했거나 부정맥,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건 진동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근처, 가슴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인데요. 이 약들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기 때문에 마사지건으로 작은 혈관이 터져도 멍이 심하게 들고 지혈이 잘 안 됩니다. 작은 뇌출혈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넷째,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신경 손상이 잘 일어나고 상처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마사지건을 세게 쓰면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나 혈관 손상이 커질 수 있고 그게 회복되지 않아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마사지건의 강한 진동은 골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뼈, 갈비뼈, 무릎 주변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이제 마사지건 보관법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째, 항상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베란다에 두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이 잘 납니다. 둘째, 충전할 때는 반드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값싼 충전기를 쓰면 발열이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저가 충전기를 쓰다가 마사지건이 과열돼 화재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세요. 아이들이 장난삼아 쓰다가 뼈나 관절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사용 전후로 항상 상태를 점검하세요. 머리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마사지건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이라면 강하게 오래가 아니라 짧게 가볍게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 앞쪽, 경동맥 부위, 가슴, 무릎 뒤쪽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마사지건은 잘못 쓰면 뇌졸중 같은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 2. 특히 목 앞쪽 경동맥, 가슴, 무릎 뒤, 사타구니 등은 절대 금지. 3. 안전한 부위는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 어깨 바깥쪽. 4. 사용 원칙은 짧게, 가볍게, 안전한 부위에. 5.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골다공증 환자는 사용에 각별히 주의. 6. 보관과 관리 습관도 안전과 직결된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떠셨나요? 마사지건이 단순한 피로 회복 도구가 아니라 잘못 쓰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원칙만 지키신다면 마사지건은 여전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사지건을 사용하실 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